보지 말고 할까? 아니면 카메라랑 서로를 이렇게 동시에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봤다가 여기를 살짝 일단은 시작은 너부터 하는데 음. 약간 여는 얘기를 음. 자연스럽게 하면서 넘어가는 거라서 우리가 어쨌든 에라우스가 조명하다니까 누군가를 조명하는 건데 그 이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31년의 인생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봤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그런 장소가 많이 없거든. 우리가 이제 우리 채널에서는 길게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 뭔가 그냥 항상 뭐 좀 편집된 영상들로 일부분만 보여주고 뭐 아니면 도전들이나 어떤 행위만 보여주는데 개인적으로는 뭔가 우리가 왜 시작하게 됐는지랑 이런 것들을 진짜 좀 길게 혹시라도 나중에 관심이 생길 수 있으니까 누군가가 사실 누군가가 보기 위한 컨텐츠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런 이유로 구구절절한 이유로 구구절절한 각자의 에피소드로 이렇게 성장하고 지금까지 왔구나라는 기록의 아카이빙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범규의 31년부터 좀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 수 있으니까 이게 옆에서 한 명이 보조해주면서 좀 끊을 때 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나부터, 니부터, 나부터. 너부터. 오케이, 너부터.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얘기할까? 일단은 어렸을 때 보통 학교에서 장래희망이 뭐였는지. 일단 그것부터 얘기를 하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뭔가 좀 내만의 뭔가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뭔가 나만의 회사, 나만의 거 이런 걸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항상 꿈이 장래희망이 CEO였어. 또 CEO 그 영어를 이렇게 딱 적으면 멋있네.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 CEO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뭔가 딱히 명확한 꿈이나 이런 거 없었지. 그냥 막연히 그냥 부자가 되고 싶고 막 이런 생각 정도만 있었는데 내가 이제 대학교를 이제 원래 되게 촌 사람이거든. 촌 사람에서 대학교를 이제 인천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인천에 가면서 어쨌든 수도권이긴 하니까 이제 뭐 이리저리 서울도 가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넓은 세상 이런 걸 좀 보게 됐지 나름. 뭐 여의도 이런 데 처음 갔을 때 막 위에 빌딩 이런 거 보는데 막 압도되더라고. 그래서 와씨 좋댄다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뭐 군대를 가고 이러면서 생각도 많이 정리가 되잖아 그때쯤이면. 그래서 그러면서 좀 대학교 다닐 때 고등학생이랑 뭔가 달라야 되잖아. 그러면 좀 최대한 재밌는 걸 많이 해보자, 좀 도전을 많이 해보자 뭐 이러다가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힙합 보부상까지 하게 된 거지. 그렇게 힙합까지 갔는데 근데 그러면은 지금의 힙합 보부상이라는 네임이 있잖아. 그러면은 힙합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한 게 그거는 일단 내가 원래 이제 힙합 보부상 전에 이제 모자를 만들어서 팔려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힙합 음악은 고등학교 때도 조금 듣긴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이렇게 듣진 않았었고 그냥 진짜 딱 유명한 곡들 그리고 이제 팔로알토하고 비플이라는 아티스트가 있었어. 이제 그 사람들 곡 정도만 듣다가 이제 군대에 갔을 때 CD 플레이어를 유일하게 쓸 수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CD 플레이어로 노래를 들으려면 어쩔 수 없이 앨범 단위로 들어야 되잖아. 막 넘기기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뭔가 좀 힙합의 매력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알게 된 거지. 근데 어쨌든 그때는 뭐 힙합이나 이런 걸로 일을 해야겠다 생각 전혀 없었고 그냥 이제 뭐 어떤 사업 같은 걸 진짜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내가 힙합을 좋아하니까 그때 당시에 또 쇼미더머니가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 근데 래퍼들이 어떤 모자를 쓰고 나오면은 그 모자가 존나 팔리는 거야. 그래서 그 막 트렌드 검색 이런 것들도 책 같은 걸로 해보면서 아씨 맞네 이 쇼미 시즌만 되면 이게 모자 검색량이 늘어나는구나. 결국에는 장래희망이었던 CEO가 힙합으로 이렇게 이어진 거고. 그렇지. 근데 처음에는 이제 모자를 할라 했었지.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국어 시간에 그 당신의 모자라나요? 뭐 당신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그든 씨의 사탕 가게인가 뭐 그런 게 있었거든 국어 시간에. 근데 그때 이제 그 선생님이 모자라나요?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독특한 그 억양을 써가지고 친구들이 다 따라했던 경험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모자라나요? 그러면 당신의 모자란 2%를 채워줄 모자라나요? 해서 라나요라는 이름으로
이제 모자 같은 거를 만들고 이런 것들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모자를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내 모자를 이제 사진으로 찍어야 되잖아. 돈을 뭐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세뱃돈을 받아가지고 그 모자를 뭐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중고로 30만 원 주고 카메라를 샀어. 그래서 그걸로 이리저리 사진을 찍으러 다니다가 뭐 결과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그 사진기를 항상 들고 다니다가 힙합도 좋아하고 있어서 힙합 공연장에 갔는데 뭐 사진기가 있고 동영상 기능이 있길래 나도 모르게 그냥 찍었지. 그리고 그때는 유튜브 많이 안 할 때였는데 왜 그랬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유튜브 그걸 또 올렸어. 근데 그게 되게 많은 사람이 본 거지. 20만 명이 본 거지. 그래서 나는 어쨌든 모자 아니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었거든. 그냥 나 대학교 다닐 때 좀 대외 활동하듯이 도전을 해야겠다 정도 생각이었으니까 유튜브 하는 거 재밌겠는데? 해서 이제 유튜브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제 힙합 보부상 그때는 또 이름도 라나요였거든요. 모자 그걸로. 그래서 이제 영상 편집 해본 적 없으니까 그냥 이제 래퍼들 랩 같은 걸 짜집기 해서 올렸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진짜 많은데 그때는 별로 없었거든. 그러니까 올리기만 하면 몇만 원 그냥 뜨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괜찮은데? 했는데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래퍼들 랩만 이렇게 편집하고 있는 게 전혀 도전이지 않은 거지 내한테는. 그래서 아씨 이거 너무 도전이 아니다 할 때 이제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이라는 영화를 봤었고 그 영화를 보면서 이거 좀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 내가 듣고 있는 음악을 만드는 래퍼들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지.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영상도 해본 적 없고 인터뷰 찍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 배워서 하면은 평생 걸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일단 홍대 갔지. 그때는 홍대가 힙합한 홍대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길거리 걷다가 저 루프탑 멋있네. 바로 찾아가서 공짜로 빌려달라. 그래서 그 클럽 옥상이었는데 이제 거기를 이제 무료로 빌리고 영상 편집도 섭외해놓고 찍고 편집을 배워서 편집을 했거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힙합 보부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인터뷰를 만들었죠. 원래 내 인터뷰 이름이 힙합 보부상이었거든. 컨텐츠 이름이. 나중에 몇 년 뒤에 바꾼 건데 계속 라나요였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인터뷰를 일화를 시작하게 됐지. 그게 내 시작. 근데 아까 힙합 보부상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보부상이 원래 그 가방에다 잔뜩 뭔가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뜻하잖아. 왜 그 힙합이 뒤에 보부상이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제이통이라는 래퍼가 있어. 그 부산 출신의 래퍼인데 그 래퍼가 이제 그 부산에서 토박이 느낌으로 이제 지역에서 힙합하고 옛날에도 되게 유명했던 아티스트인데 빈지노 이런 사람이랑 그루였고 그 사람이 서울에 놀러 오듯이 와가지고 막 조개 껍데기랑 뭐 이런 걸로 뭐 목걸이 만들고 어쨌든 막 이런 것들을 팔았어 길에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이 사람 힙합 보부상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계속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의 썰이랑 이런 것들을 내가 사람들한테 보부상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 많잖아. 뭔가 영어로 되게 그럴듯하게 막 축약해가지고 우리 엘하우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긴 한데 그치. 그리고 영어로 이름을 많이 짓는데 나는 뭔가 한국어로 꼭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뭐 그것도 결국에 한자긴 한데 힙합 보부상 이렇게 이름 만들었지. 힙합 보부상 되게 괜찮다. 그러면은 혹시 그런 건 있어? 이렇게 힙합을 하면서 또 이제 학창 시절을 살아오면서 그런 누구나 약간 역경과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잖아. 또 그걸 극복했을 수도 있고 그냥 어렸을 때 여태까지 들려오지 못했던 지금의 내가 된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나 아니면 아픔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꼭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막 엄청 막 심각한 어려움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이게 나는 어쨌든 좀 인간관계 이런 거에서 20대 뭐 누구나 한 번씩 겪을 수 있잖아.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이나 현타 막 이런 것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힙합 보부상도 시작하게 된 것 같거든. 근데 이제 그런 힙합 보부상을 하면서도 이제 그런 게 또 느껴질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주변의 내 친구들이랑은 좀 분야가 다르다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친구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반응들을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내 친구들이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좀 듣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그걸 좀 풀렸던 순간에 내가 이제 공연을 만들었었거든.
힙합 보부상 자선공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막 내한테 얘기도 안 하고 예매해서 오고 막 하원도 보내주고 막 그렇게 했었어가지고 이 친구들은 그냥 자기들 방식대로 나를 응원을 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냥 자기 관심 분야가 아니고 몰랐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지 못했던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됐지. 근데 그때는 좀 미성숙하니까 내가 뭐 공연을 만든다고 하거나 뭔가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응답이 없는 거야. 뭔가 뭐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질 않는 거야. 근데 자기들이 힘들거나 기쁠 때는 항상 나를 찾았거든. 그 무리에 있는 거의 모두가. 그래서 그게 좀 힘들더라고. 나는 좀 할 것도 많고 이런데 맨날 다 들어줬는데 막상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얘들은 침묵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극을 받아서 씨발 나 진짜 무조건 보여준다 막 이랬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게 좀 오해도 풀리고 했었지.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런 인간관계 이런 거에서 회의감이나 이런 거 많이 느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20대에 그런 걸 겪은 주변 친구들, 내 동생도 막 그런 얘기를 나한테 했었고. 근데 결론적으로 그럴 때 오히려 좀 더 성장하게 될 수 있는 계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럴 때 오히려 더 바빠지고 일을 벌려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왜 시작했는지 들어봤는데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약간 듣고 싶은데, 왜냐면 사실 뭐 힙합 시작하고 유튜브 아예 촬영할 줄도 모르고 사실 그때 어렸을 때는 장비 살 돈도 없고 그렇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결과론적인 거지만 쇼미더머니에서 누구나 알 법한 막 BY나 나중에 뭐 원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 그냥 무턱대고 대학생이 간다고 인터뷰를 해주는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퀘스트라고 하지? 그 단계 1에서 10까지 있다면 장범규의 1에서 지금의 10까지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야. 그걸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일단은 뭔가 인터뷰 측면에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내가 이제 인터뷰를 되게 좀 병적인 느낌으로 질문지를 만들려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인터뷰 대상이 인터뷰 질문지를 받았을 때 와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렇게 좀 감동 주고 싶은 그냥 뭔가 그 사람의 인터뷰 질문지를 일주일간 만들었거든 거의. 그러니까 거의 했던 모든 인터뷰 다 보고 모든 곡을 다 들어보고 그 가사를 뽑아서 질문지를 만들려고 했었거든. 어쨌든 정성이었던 거지.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유명해졌으면 좋겠고 내 인터뷰를 통해서 멋있는 모습들을 내가 어떻게 보면 에라우스랑 비슷한 거지. 멋있는 부분을 조명해주고 싶었지.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만들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구성원들이 조금씩 알아주기 시작했지. 이 사람이 꾸준히 계속하고 유명하지 않은 그런 아티스트들도 멋있으면 움직이구나.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섭외가 조금씩 쉬워지기 시작했지. 그 뒤에서부터는 또 이제 이름 알 법한 그런 아티스트들이 나오니까 그냥 뭔가 좀 보증되는 느낌? 이 사람도 나왔네? 나도 여기 나가고 싶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생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내가 이제 무슨 원래부터 힙합 인맥이 있었고 이런 게 아니었거든. 그냥 그리고 내가 무슨 섭외를 뭐 엄청 거창한 느낌으로 뭐 돈을 준 적도 한 번도 없었고 그냥 다 인스타 DM으로 거의 했었거든. 메일이나 DM으로. 근데 보면은 나한테 되게 당연했단 말이야. 그냥 DM으로 내 정성스러운 그런 멘트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승낙을 받으면 질문지 만들어서 보내주기 되게 당연했었는데 우리 그 하나 드림 플러스 할 때 면접 볼 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섭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게 좀 신기했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혹시라도 어쨌든 이런 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본질적으로 그냥 그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 집중해주겠다 하면은 하지 않을까.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기회가 너무 많은 게 아니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근데 일단은 시작이랑 그 정성이네. 그 사람들도 그냥 좀 주의해야 될 점이 그냥 저 하고 싶어요 이렇게 뭐 한두 줄 두세 줄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일주일 동안에 그 사람을 연구하고 애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보냈기 때문에 된 거잖아. 그러면 약간 간단하게 DM을 보냈던 그냥 양식 같은 걸 소개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뭐 무턱대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지키는 게 좋겠다. 그렇지. 나는 근데 그거를 되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마추어틱하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형님이 래퍼야. 그러면 그냥 형님 보냈거든. 형님 저 너무 진짜 팬이고 이런데 뭐 형님의 진짜 이런 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친근하게 다가갈 때도 있고 어쩔 땐 되게 사무적으로 했을 때도 있고 그냥 사람에 맞춰서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중간에는 내가 인터뷰를 거의 7, 80번 했으니까 매번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한 중반부부터는 이 사람이 오케이 하면 질문지를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질문지부터 일주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안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근데 연락조차 안 닿을 수도 있는 래퍼들 생각보다 엄청 많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오케이 하면 질문지를 만들어서 보내는 방식을 많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려고 많이 했지. 뭐 이런 이유로 이런 측면을 얘기해보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하실까?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해오고 그리고 내 소개까지도 같이 했지. 나는 대구 화원에서 태어나서 뭐 완전 TMI로 이렇게 와서 파이팅 해보고 있는 사람인데 멋있는 사람 만나고 싶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장문으로 보냈더라고. 그러니까 초반부터 뭐 그 거절을 당할 생각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거절을 당하더라도 무모하게라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거절 뭐 당한다고 해서 뭐 내 이마에 뭐 거절 몇 번 당했으니 붙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너무 남발해서 막 진심 아닌데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런 거는 싫으니까 그냥 내 진심만 있고 이 사람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기만 한다면은 그냥 빠꾸 없이 그냥 했지. 그러니까 노력이 진짜 필요하다. 그런 게 있고 그러면은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하고 싶은 말? 지금 생각하면은 나 어쨌든 힙합 보부상 이거를 했던 게 내 또래 친구들은 이제 뭐 내가 힙합 보부상 중간에 그 뭔가 좀 인간관계 현타 같은 것도 오고 그때 코로나 터지면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때 좀 격변의 시기가 한 번 있었거든. 근데 그때 마침 또 친구들은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는 금전적으로 선물도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놀러 가거나 이런 거 좀 여유로운 느낌이 생겼단 말이야. 근데 나는 내 친구들보다 오히려 공부도 더 잘했어. 학점도 더 좋았고 그냥 뭐든지 내가 내 이름이 걸리는 거는 다 열심히 했었거든. 근데 내가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그 친구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힙합 부부상 이걸 내가 괜히 했나 이런 생각도 물론 잠깐 인간이니까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 친구들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성숙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일이 나한테 발생했어. 그러면 이 친구가 받아들이는 거랑 내가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 같거든. 나는 더 현명하게 더 뭐라 해야 되지? 잘 이겨낼 수 있고 그게 만약 힘든 일이라면 기쁜 일도 내가 더 덜 기뻐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인간이 더 성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젊었을 때 아니면 언제 도전하겠나 싶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꼭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큰 것 같아. 개인적으로 내가 나도 힙합의 엄청 팬은 아니지만 가끔씩 궁금했었거든. 물론 힙합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근데 힙합은 원래 약간 이렇게 입어야 돼? 그게 궁금했어.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그 흔히 뭔가 클론 패션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아이템적으로 무신사 스탠다드 막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입는 그런 옷들 이런 것들을 뭔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개성인 거지. 그러니까 옷도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잖아. 근데 나는 뭔가 남들이랑 똑같은 게 싫어. 써. 지금은 뭔가 그게 많이 줄어들긴 했었는데 어렸을 때는 더 컸거든. 근데 내가 힙합을 좋아하게 된 것도 그런 게 컸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는 힙합이 주류 음악이 아니었고 뭔가 남들이랑 다른 얘기를 해줬거든. 뭔가 트로트에서 아이돌 노래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래퍼들은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차별점이나 개성을 많이 느꼈지. 그래서 힙합 하는 사람들이 옷도 어떻게 보면 가사도 그렇지만 그런 자기의 표현 수단이고 뭔가 남의 눈치나 이런 것보다 내 스스로에게 집중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패션도 그렇게 되지 않나 싶은 것 같아. 그럼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뭐 31년 동안 한 건 아니지만 10년 넘게 힙합이라는 분야에 뭐 종사하면서 해왔는데 만약에 이제 내일부터 힙합이 사라져. 힙합이 없다면 뭘 할 것 같고 어떤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건지. 물론 CEO니까 어떤 사업이든 하겠지만 힙합이 없다면 장범규는 나는 일단 힙합은 있으면서도 없는 거라 생각하거든. 이미 지금도. 그러니까 뭔가 힙합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런 랩 음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되게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그냥 태도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나한테는 내가 지금 힙합이라는 지금 이 랩 음원 시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 자체가 거의 없어.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나는 그냥 힙합이라는 태도, 그냥 힙합이라는 태도는 내가 느낄 때는 그냥 내가 당당함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당당하려면은 뒤구리는 행동을 안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고 열심히 살고 이런 태도들을 장착한 채로 살아가는 거지. 어떤 사업에 도전을 하든. 그래서 힙합이라는 게 사라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장적인 측면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물론 너무 아쉽겠지만 어쨌든 그 랩 음악이나 거기에서 래퍼들이 말한 가사대로 나는 계속 살아가지 않을까. 그냥 뭐 다른 분야에서 그 태도로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오히려 공통적인 게 지금 31년 동안 좀 정석적인 길보다는 좀 비정석이면서 크리에이터로서 삶을 살아왔잖아. 그래서 31까지 됐는데 뭔가 이렇게 크리에이터 삶을 살면서 불안한 점은 없는지랑, 그래도 나는 크리에이터 삶을 통해서 이런 능력과 장점을 얻었다 그러면서도 약간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너만의 무기가 생겼는지. 일단은 나만의 스토리 같은 게 생긴 게 제일 큰 거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모임이나 이런 데 갈 때가 있잖아. 근데 그럴 때 갈 때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랑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랑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재수없을 수 있는데 질적인 차이가 있다 생각하거든. 훨씬 더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내만의 도전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어디 회사에 가서 일했다? 물론 그것도 엄청 멋있고 가치 있다 생각해. 그렇게 꾸준히 한 회사에서 뭐 몇 회사에서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 리스펙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멘트 자체는 그렇게 신선하지 않을 수 있다고, 누군가에게는. 근데 나는 뭐 할렘 밤거리에서 래퍼도 아닌데 랩을 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수익적으로 막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가 얘기했던 그런 불안감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생겼던 적도 있는데, 이번에 내가 미국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런 게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 그냥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게 많이 생겨가지고, 물론 지금 당장 내가 힙합 보부상 유튜브로 잘 안 되고 내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들이 다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다 보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 많이 얻었지. 내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런 거를 거기 가서 많이 느꼈던 것 같다. 난 당연하다 생각했던 건데 다른 사람들한테 당연하지 않더라고 그게. 그래서 남들이 인정해주지진 않을 수 있지만 나만의 분야에 꾸준히 경력을 쌓고 있는 건 맞으니까, 그러면은 좀 대부분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궁금해할 텐데, 그래도 아까 말한 불안하거나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고 이 삶을 살고 있는지 너만의 방법이 있다면? 그 이게 진짜 나도 제일 많이 물어보더라고. 실제로 그 제일 많이 궁금해. 어린 친구들이나 이런 애들이 DM으로 그런 거 물어볼 때도 있어. 근데 솔직히 그 극복하기에 뭔가 행동을 하거나 이런 적 한 번도 없거든. 나는 그냥 이제 하는 거야. 그냥 이걸 그냥 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루틴이나 이런 게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나는 그냥 습관이 된 거야. 이게 그냥 내 삶인 거야. 일이 아니라. 나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서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감정이 없는 거지. 그냥 내가 기분이 나쁘든 힘들든 뭐든 나는 그냥 스스로에게 세뇌당한 것처럼 컴퓨터 책상 앞에 앉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다. 그냥 내가 그래서 계속 할 수 있었지 않나. 근데 물론 나도 힘들거나 하기 싫을 때 있지. 근데 이제 내가 지금 뭐 30살까지 이렇게 살면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엄청 많이 알게 된 거지. 그게 뭐 아까 앞 질문이랑도 연결되는 건데, 그냥 내가 이걸 하면서 가장 크게 얻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는지 아는 거지. 그러니까 뭐 작게 예시로 들면은 내가 사람들한테 인스타로 나 이런 거 할 거야 그냥 올려. 그러면은 아 이거 못하면 부끄러운데 사실 그 사람들 신경도 안 써. 그거 안단 말이야. 근데도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움직인 걸 아니까 그렇게 내뱉어 버린다거나 이런 뭔가 내만의 방법들이 있거든. 아까 니한테 보여줬던 이 시계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내가 진짜 내 혼자만의 싸움이면 니한테 안 보여주지. 근데 보여주잖아. 그러면 나도 이거 하기 싫을 때 니한테 얘기한 게 있는데 계속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너무 뭐래 도둑놈 심보인 거지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한마디 듣고 나서 그걸로 인생이 바뀌고자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냥 그 조던 피터슨 그 사람 얘기한 것처럼 집 정리하고 이런 작은 행동들을 하다 보면은 이게 바뀌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게 중요한 거야. 작게 작게 계속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도전하면서 살고 있는데 뭐 언젠가는 또 시간이 지날 거고 인생이 끝나는 순간도 올 거고, 근데 거기에서 앞으로 어떤 거가 그런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지, 인생의 끝에서 어떻게 해야지 또 만족한 나의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게 있어. 그 있지. 근데 이게 뭐 그때 그때마다 버전이 다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나중에도 내가 뭐 인터뷰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엔딩 멘트로 아마 이런 질문을 받겠지만,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예전에 인터뷰로 제달리라는 형을 만났거든. 근데 그 형이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태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용기가 부족해져서 무언가에 도전하지 못하는 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에너지 레벨이 엄청 높아. 진짜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높을 때도 있단 말이야. 뭔가를 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고. 근데 나중에도 내가 이 에너지 그대로 가고 싶은 거지.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거지. 나이나 이런 게 상관없고 그냥 모든 거는 의지에 달렸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뭐 아무 재능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지만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희망과 어떻게 보면은 뭐 교과서 그 교보제 같은 건 거지. 내 삶으로 증명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삶이 있다는 거를. 근데 지금 진짜 시대가 너무 좋잖아. 이걸 유튜브로 보여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잘 쌓아 나가서 뭐 그런 것들 보여주고 싶다. 나도 했다 임마. 이 메시지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지금 여태까지 31년을 살았는데 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 난 미국 프로젝트인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왜? 그냥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어떤 거를 준비를 하는 시간과 실행에 옮겨지는 시간이 짧았어. 그 사이가. 그러니까 뭐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인터뷰 한 번 하면은 그 텀이 일주일이잖아. 근데 미국 프로젝트는 내가 미국 가기 전에 1년이 넘는 시간을 준비해서 그때 동안 진짜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했단 말이야. 그 상상을 실제 가서 한 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 최근에 아까 얘기했지만 아데사냐가 무슨 이 정도 수준의 행복 그런 얘기 했던 게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 그 정도 수준의 행복을 느꼈던 순간들 기억이 엄청 많이 나거든. 그래가지고 내 인생에서 제일 의미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앞뒤로 미국 준비하는 기간이랑 갔다 와서 편집하는 기간이랑 이 기간이 너무 길어서 어떻게 보면 2년이 넘는 시간인 거지. 그 외에 지금 당장은 뭔가 엄청 성취가 있지 않으니까 나도 물론 아쉬울 때는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엄청 성장한 것 같아. 이게 지금 이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있다면 과거에 내가 얘기하는 거, 과거에 내 인터뷰나 이런 것들 찾아보고 지금 비교해보면 완전 다르다는 게 느껴질걸. 그러니까 내 말의 온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의 태도나 뭐 이런 것들 그런 마인드 또 오히려 여유로워진 것 같다. 그 전에 힙합 보부상 챌린지라고 했을 때 혜민님이라는 분이랑 인터뷰했을 때 있었는데 되게 날 서 있었거든. 되게 급했거든. 조급했거든. 근데 지금은 뭔가 조급하진 않는 것 같아. 그냥 지금처럼 계속 하면은 언젠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든 거지. 미국 갔다 와서. 그러면은 그냥 지금 뭐 31년을 살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앞으로 살아갈 젊은이들에게 너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한 3개나 5개 정도 정리한다면, 뭐 나도 했다 임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단 무턱대고 시작하라일 수도 있고, 그런 내가 세상에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일단 첫 번째는 나도 했다 임마지 당연히. 내 새 채널 제목도 나도 했다 임마고, 또 하나는 너무 겸손할 필요 없다. 겸손은 최고의 사치다 라는 말을 누가 했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겸손을 잘못하는 것 같아. 겸손은 그냥 내가 배우려고 하는 마인드 세팅을 가지고 뭐든 배우려고 하는 거지,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스스로 잘한다는 걸 알면서도 쭈뼛거리면서 아닙니다 하는 게 겸손이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 그냥 계속 도전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그냥 자기 스스로를 잘 아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 근데 그거는 신봉사 눈 뜨듯이 한 방에 되는 게 아니거든.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경험주인 거지 어떻게 보면. 뭐라도 하러 가야 되는 거지. 잃을 게 없으니까.
20대 초중반, 20대 후반까지도 뭐 큰일 날 거 없잖아 사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뭐든지 나가서 해보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어쨌든 나중에 목표가 장래희망 열었을 때 CEO였잖아. 뭐 힙합을 하든 모자를 팔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금전적인 목표는 나는 그냥 대략적으로 그린 게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장범규 나는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벌고 싶다나 아니면 이 정도 수준으로 살고 싶다. 미래. 그건 있지. 나는 이게 뭐 그 영등 그 당산에서 합정 지나갈 때 보면은 그 한강 보이잖아. 그거 이제 20살 때 처음 올라왔을 때 그거 보면서 와 저기 빌딩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한 거야. 그게 보이잖아. 그 보면서 와 저거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했거든. 저런 반짝반짝한 걸 내가 다 가지고 싶다. 그래서 팔로알토 포레스트 검프 그거 뭐 한강을 건널 때마다 다 내 거 같았지 뭐 이런 가사가 있단 말이야. 그거 되게 공감하면서 맨날 그 지나갈 때마다 그 노래 틀어가지고 막 듣고 이랬었는데 그게 많이 흐려졌단 말이에요. 살다 보니까 진짜 현실적인 벽 같은 걸 보면서 아 뭐 빌딩을 몇 개 가지고 이런 거는 남일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내라고 그걸 못 가질 그게 없지 않나. 지금 아직 뭐 30살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내 인생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뭐 그게 몇 개가 될지 몇 억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서울에 이렇게 많은 빌딩과 건물이 있는데 그거 한 개 정도 몇 개 정도 못 가지. 빌딩 주가 되고 싶다. 그렇지. 그런 한강이 거를 보이는 빌딩 주. 그런 거를 이제 몇 개 정도를 가지는 거 그거 이렇게 많은데 내가 사는 거는 상위 1%보다 더 열심히 사는데 상위 1%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근데 또 돈을 버는 거랑 내가 열심히 살고 성취를 내는 거랑 그 부를 모으는 거랑 이런 것도 또 다른 문제니까 그런 걸 계속 또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그러면 이건 또 과거로 돌아보면 나중에 기록될 거니까 이상형이나 앞으로 그런 연애나 결혼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나 생각에 대해서도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것도 좋지. 일단 내가 진짜 친한 친구 중에 음악하는 친구 내가 꽂아서 음악한 친구 하킴이라고 성악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예전에 내한테 좋은 아빠가 되는 게 목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좀 너무 꿈 소박한 거 아닌가. 좋은 아빠? 그거 그냥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생각보다 좋은 아빠라는 게 되게 힘들다. 우리 주변에 그런 남자들 어른들 보면 꼭 잘못 하나를 했거나 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돈도 많이 벌면서 가정적이면서 이 모든 걸 다 충족하는 게 어렵다 뭐 이런 의미인 거지. 근데 그게 좀 많은 게 담겨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많은 목표들이 담겨 있더라고. 그 좋은 아빠가 되는 거, 그 가족과의 시간, 경제력, 그리고 내가 철학이 있어서 교육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나도 좀 그런 아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좋은 남편도 돼야 될 거고 좋은 남편이어야지 좋은 아빠도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슈퍼맨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지. 그리고 이제 내 배우자는 그런 내 야망과 나의 어떤 목표 지향적인 그런 삶을 같이 이렇게 최고의 동업자 같은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비즈니스적 동업자가 아니고 서로 꿈을 가지고 응원해주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 일적으로도 같이 응원해줄 수 있는. 그렇지 뭐 그 분야는 달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 그럼 나의 동반자가 갑자기 바퀴벌레가 된다면 이거 빌드업이었네. 어떡할 거야? 바퀴벌레 되면은 나도 바퀴벌레 돼야지 뭐. 같이 따라서? 나도 바퀴벌레 돼야지. 왜 이유가 뭐야? 그냥 어차피 좆됐단데 같이 좆대자죠 아내랑. 근데 바퀴벌레를 하면은 너무 이제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 너가 인간으로서 지켜줘야 되거나 이러지 않을까? 근데 같이 그냥 동거동락 같이 이제 숨어 다니면서 같이 바퀴벌레로서의 또 목표를 쫓아서. 되게 약간 낭만적이네. 낭만적인 31세 장범규 씨의 대답이었는데 MBTI는 뭐죠? ENFJ입니다. ENFJ요. 그럼 아무튼 이런 사소하거나 소박한 것들도 궁금하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이제 2023년이니까 이제 작년에 미국 프로젝트를 끝내고 조금 약간 대출을 받고 빚을 내서 1년 동안은 나의 작업실을 집에서 1시간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하고
여기에서의 좀 구체적인 목표를 여기 이런 곳에다 붙여놓기도 했잖아. 그래서 2023년에 꼭 이것만 이루고 싶은 거나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 조금은 아쉬웠던 장범규에게 일침을 마지막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장범규에게 일침.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나는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자존심이나 이런 걸 내려놔야 될 때 내려놔야 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미국 영상을 그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돌려보기도 하고, 그 어떤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거 있으면 내가 먼저 출연 제의도 해보려고 하고. 나 아직 생각 정리가 좀 덜 되긴 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맞나? 그냥 다른 행보에 더 집중해서 더 멋있는 걸 보여주면 알아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상충되긴 한데, 어쨌든 그런 자존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릴 때 부려야 된다. 지금까지 너무 또 고집도 너무 세고 남 말도 너무 안 듣는 것도 물론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이제 목표도 이룰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올해 뭐 10개가 다 될 수는 없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꼭 반드시 이루고 싶다 하는 거. 반드시 이루고 싶다. 일단 공연 만들기였는데, 공연은 무조건 이룰 것 같아서 지금 살짝 애매한 걸 얘기하겠다. 그러면 내가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거니까. 미국 책 쓰기. 미국 책 쓰기를 일단은 전자책 느낌으로, 메일로 에세이 느낌으로 내가 썼던 일기를 먼저 보여주고, 그거는 아마 무조건 할 거고, 이제 공연까지 만들고 나서 그걸 정리를 해서 아마 근데 내년 초쯤은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최대한 올해 말에 낼 수 있도록 미국 프로젝트, 미국 갔다 와서까지 다 넣은 그 책을 한번 써봐야겠다. 그게 내 최종 목표 같다. 올해 가장 원하는 거. 어쨌든 두서없이 약간 지금 인터뷰를 하느라고 사실 뭔가 마무리 됐다가 또 다시 시작했다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31살에 또 이 4월 거의 21일의 기록을 남기는 거잖아. 그래서 뭔가 나한테든지 아니면 이걸 보는 지금까지 본 누군가한테라든지 들려주고 싶은 어떠한 이야기라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꼭 남기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번 자유롭게 오케이. 해봤으면 좋겠어. 일단 뭐 이 영상을 지금 몇 명이 이까지 봤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봐줬다는 사람 있으면 너무 고맙고, 일단 뭐 최근에 컨디션도 너무 좋고, 그냥 정신 멘탈 컨디션은 더더욱 좋고, 여러 가지로 다 좋지만 뭐 그걸 최대한 억누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이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막 신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스스로 꼴 보기 싫을 때가 가끔씩 있더라고. 너무 신나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주변 사람들은 안 신나 있는 것 같은데 찌들려 있는데 내가 너무 신나서 나 신나 하는 게 좀 가끔 미안할 때도 있더라고, 친구들 보면은.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나를 억누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억눌려지지 않을 만큼 너무 좋은 상태고, 그래서 킵 고잉 하고 싶고, 이걸 보는 사람들도 내가 무슨 엄청 좋은 일이 생겨서 킵 고잉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거,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냥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얘기하고 싶고, 지금 이걸 보는 사람도 뭐 지금 되게 기쁜 상태인지 슬픈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도 아무런 일도 없고 오히려 그 기분이 안 좋아야 될 수도 있거든. 지금 미국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갔다 왔는데 조회수나 이런 것도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런데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지금 내보다 상황이 아마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웃으면서 계속 이게 자기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도전들, 작은 도전들, 그런 거 하다 보면 그 도전이 또 새로운 도전으로 이끌 거고, 그러다 보면은 더 좋은 삶을 쟁취할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 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믿음이랑 그 중간에 한 3시간 정도 야부리 털다가 하는 거라 가지고 중간에 목이 아파서 목이 안 나오더라고. 3시간 우리 12시에 모였는데 그러니까. 지금이 4시 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더 에너지가 넘치고 막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항상 할 얘기가 많아서 만약에 나중에도 기회가 된다면 우리의 약간 나중에 40대가 50대가 됐을 때 그 30대 초반에 우리 모습을 기록해 놓으면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이 아니라 나중에 가끔씩, 또 가끔씩 또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50대가 돼도. 그래서 오늘의 지금 방금 영상은 31살의 장범규. 저 빠른 예상이라서 30살입니다. 아, 여긴 31살이고. 맞아요.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 얘기를 담았고 이걸 한번 치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믿음의 얘기를 담아보겠습니다.